여기서 이야기하는 창조적인 리더는 여러분 모두를 의미합니다. 뭐 리더라고 해서 간부분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조 리더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창조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좀 관리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창조적인 리더, 뭐 혹은 직원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 사람이 가져야 할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특성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나오는 답이 바로 히든 니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던 무엇을 다루던 간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무언가가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전부 다 합쳐서 창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창조 프로세스를 따라서 업무를 여러분이 하시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하실 때에는 그 전에 먼저 상대편의 히든 니즈를 알아내고 이것을 자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든 니즈는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히든 니즈는 말 그대로 영어죠. 히든 니즈는 숨은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히든 니즈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자, 직원이 뭐 옆에 있는 직원이 동료 직원이 나 좀 휴가를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요 직원이 지금 좀 피곤한가? 휴가를 통해서 좀 쉬고 싶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직원은 그 휴가 기간 동안 계획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치과 치료를 통해서 뭔가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지금 휴가를 가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든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라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수업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생각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수학 성적을 올리고 싶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아래에 얘가 지금 요즘 너무 방황하고 있는데 사춘기라 나는 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어. 아이를 많이 다뤄보는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1대1로 이 아이를 좀 마음을 잡아주면서 같이 성적도 올려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속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이 학생하고 맞는 코치를 최대한 매칭해 주려고 애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고객이나 조직의 니즈, 히든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진정한 창조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든 니즈를 어떻게 파악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사고, 우리가 음식점을 가고, 책을 사고, 옷을 사고, 컴퓨터를 사고는 이런 모든 행동들에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내재된 히든 니즈가 숨어져 있습니다. 음식점을 가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연인과 뭔가 행복하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쉬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숨어져 있겠죠? 그리고 책을 살 때는 뭔가 좀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뭔가 뭐 지식을 얻을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항상 뭐 지식이 있는 책만 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얻는 책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보를 얻지 않고 뭔가 좀 그냥 힐링을 위한 책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재미를 위한 책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그냥 내가 좀, 모든 걸 다 읽고 좀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 이런 히든 니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좀 단편적인 부분들, 누구나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들을 깊이 파악하는 것이 결국 창조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요 몇 가지 전략 내지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대상자의 히든 니즈를 돈과 안정성, 사랑과 명예, 존경, 칭찬과 인정, 건강과 힘, 영향력, 인기, 유행 선도자, 사랑과 교제, 자기계발과 성장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모든 것이 여기 들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아까 조금 전에 보신 동영상에서는, 이 성나정이라는 캐릭터가 원하는 히든 니즈는 바로 이제 사랑이었던 것이겠죠. 관심과 사랑이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히든 니즈를 그렇다면 알아낼 수 있는 좀 몇 가지 전략도 있어야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너의 상상력만을 발휘해 창조적이 돼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든 니즈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좀 접점을 보라라는 말로 직업이라든지 이제 뭐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에 주목을 하고 이제 포인트는 이제 습관에 주목을 하는 것이 반복되는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잘 보다 보면 뭔가 그 사람의 히든 니즈가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경험에 집중하라. 그래서 뭐 선입견이라는 게 나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선입견에 주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평에 집중하라. 원하는 게 있으니까 불평을 하는 거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수업을 하면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컴플레인은 너무너무 싫은 거지만 그 어쨌거나 이 학부모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면서 자기의 히든 니즈를 보여주면서 나 이걸 해결을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에 집중을 하시면 그 사람의 히든 니즈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하라. 자, 질문에 집중하라.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이 뭔지도 아시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분류하라 라고 이런 식으로 히든 니즈를 알아낼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는 보면은 한 가지로 일맥상통하는 것은 좀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질문, 그 사람의 불평, 뭐 경험, 습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좀 보인다. 많이 대화를 하고 하면 보인다라는 것. 그래서 그래도 알 수가 없을 때는 요 세 가지 정도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분류해 놓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의 니즈를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휴가나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은 지금 현재 휴식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인데 여행을 가가지고 막 진짜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막 밖에만 돌아다니고 숙소에선 잠만 자는 거예요.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면 본인이 더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본인의 니즈를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화를 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다 보면 내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해. 갔다 왔는데도 너무 피곤해.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저렇게 해보는 건 어때? 하면 대안을 제시를 했을 때 이게 좋아요.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히든 니즈가 딱 보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자신의 니즈를 알고는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수업을 하고는 싶어. 수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차마 말을 못하는 거죠. 자존심 일할 수도 있고 딴 걸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에는 뭔가 이제 유도 질문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례들을 공유를 하면서 이 어머님은 좀 금액이 조금 이렇게 하셨지만 힘들어하셨지만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유도 질문을 통해서 니즈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의 니즈를 굳이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 이게 가장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경우겠죠. 뭐 상담을 하는데 잘 듣지도 않고 막 바빠요.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뭐 다짜고짜 지금 여기서는 뭐 게임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게임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대화를 많이 하면서 뭔가 친해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본인의 니즈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파워 수업을 해요. 파워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정말 헬로우도 정말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학생하고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좀 뭔가 좀 친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말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영어를 하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리더는 아까 읽어본 대로 결국에 조직과 고객의 히든 니즈를 발견하고 자극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관리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적인 리더는 어떻게 습관을 할까요? 창조적인 리더는 짜장면을 먼저 시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타인의 선택이나 이거는 뭐 요즘에는 막 꼰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있었던 말이긴 하지만 요즘에 굉장히 많이 대두된 말이긴 한데 그런 꼰대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타인의 선택이나 질문을 그냥 듣고서는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창조적인 리더는 엉덩이가 무겁지 않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집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뭔가 중요한 이제 뭔가 이제 앞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뭐 야구를 보다가 갑자기 뭐 홈런이 터지고 안타가 터졌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나죠. 축구에서 골이 터졌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뭔가 집중을 순간적으로 확 할 때는 일어나서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통화를 할 때 뭔가 일어나서 통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면 좀 Clear, Mr. 기분이 Peterson. 가실 거예요. 그리고 창조적인 리더는 시간을 통제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시작하고 그다음에 마무리하고 피로를 느끼면 바로 일을 중단하고 충분히 자면서 본인이 본인의 컨트롤, 본인 자신을 컨트롤하고 일을 컨트롤하고 팀을 컨트롤하는 거죠. 창조적인 리더는 정보를 지배합니다. 근데 에디슨이 34,000권의 메모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도 사실 몇 년 전까지는 좀 노트를 굉장히 많이 쓰셨었잖아요. 손으로 쓰는 노트. 물론 요즘에도 있습니다만 연말마다 스타벅스 노트 때문에 난리가 나죠. 그 프리퀀시 받아가지고 노트 받으려고. 근데 저도 옛날에는 그거를 되게 열심히 막 모아가지고 그 마감일 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받아가지고 막 저도 마시기도 하고 해서 노트 받았었거든요. 노트가 예쁘니까. 근데 몇 년 전부터 더 이상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각종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본인의 정보, 가지고 있는 정보 혹은 뭐 스케줄, 뭐 해야 할 일 등등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노트는 필요 없습니다. 뭐 물론 노트를 사용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다만 그 노트의 형식이 요즘에는 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거 혹은 스마트폰 이제는 더 이상 정보가 이렇게 종이에 써 있는 정보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SNS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근데 예전에는 맛집 찾으려면 이제 블로그를 검색을 했는데 이제는 맛집 찾으려면 인스타그램을 검색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쯤 SNS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창조 리더는 불편한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불편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서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궁극적인 의지를 가진다라는 거. 왜냐면은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는 관심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야 문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것에는 항상 질문을 던지고 관심을 보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막 창조적인 리더는 이런 리더예요, 저런 리더예요 라고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왜 창조적인 리더가 돼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더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처음에 떠오르는 것은 사실은 뭐 본인 팀의 팀장님이나 부장님일 수도 있고, 사실 각 조직에서 CEO가 가장 창조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 회사에 관심이 많고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원들보다도 몇 배 더 창조적이고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모두가 CEO의 마음으로 리더의 마음으로 한번 크리에이티브 되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사람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경쟁력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 리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사람들 혹시 보고 누군지 아시는 분들 혹시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세계적인 디자인 컨설팅 회사 아이디오의 CEO 팀 브라운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창조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세스의 문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흔히 창조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BTS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은 날 때부터 재능이 있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가 이제까지 봐온 바로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태어날 때부터 창조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하나 본인이 창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좀 하나 이 프로세스를 따라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창조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성은 사실은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특성이고 개발 가능한 특성이다라는 겁니다.